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두 대통령님들의 고민을 우리가 한번 똑같이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고민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 2014년 이때까지 서울의 아파트 또는 수도권의 아파트, 광역시의 아파트들이 즉 하락 횡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락 횡보하고 있었다. 하락 횡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횡보. 특히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그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놀랍게도 그 사이에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 횡보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이 19,000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국민들의 주머니에는 29,000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소득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끌어오는 게 아파트,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올 수도 있는 거고 주식 시장으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두 개 다 끌어올 수도 있는 거죠. 두 부분으로.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의 고민은 그거였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 들어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 돈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설사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지점에서 규제 완화가 들어간 거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그 생각은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파트 가격은 하락 횡보하고 있는데 국민들 소득은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시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던 거죠. 즉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따라 올라왔던 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은 그거였던 거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시절부터 시작했던 거고 내가 집권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 시기 동안의 상승폭은 내가 규제책을 통해서 내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다른 정책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봤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봤던 지점은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봤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정도만을 봤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봤던 시기는 09년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고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금까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막으려 하니 그 가속도는 2년짜리 3년짜리 가속도가 아니라 거의 8년 9년짜리 가속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관통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이걸 막고 싶어도 막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지점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이걸 막으려 했냐? 왜 이걸 막으려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을 때, 자 대통령이 돼서 들어오셨을 때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했어요.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제일 처음 초기에는 그리고 중기에는 금리를 올려주면 그것은 바로 경제 사이클 자체가 돌았다는 뜻이에요. 즉 경제가 활활 타오르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초창기 때는 증시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왜? 세계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이상부터는 경제가 그걸 못 버티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고 대공황이 오는 거죠.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오셨던 그 지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공황 위기가
엄습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을 일정 턴 다운을 시켜야 된다. 톤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그걸 했지만 그 속도는 박근혜 대통령짜리 2년짜리 3년짜리 파동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동이었죠. 즉 8년짜리 9년짜리 파동이 관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많은 공격이 가해진 거죠. 자, 지금 아파트 가격, 즉 서울의 아파트 가격,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냐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수요와 공급이 있다. 즉 서울의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수요가 더 세다. 즉 공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다.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풍선 효과로 수도권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공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본다면 오케이 수요와 공급이 맞다면 그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국민들의 소득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증가하고 있냐 본다면 드디어 국민들의 소득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맞다 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소득도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소득은 꼬꾸라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서울의 구축들의 아파트 가격은 20% 30% 최소죠. 어떤 곳들은 최대 50%까지 구축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냥 있던 건설사들이 그토록 원하는 분양가는 하늘을 모른 채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고민과 전혀 다른 지점이 나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그 고민은 그런 거죠. 국민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더라는 거고. 그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소득은 내려오는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완전히 달라 있는 포지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랬다면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국에 했던 건 뭐냐면 규제책을 한 거죠. 즉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규제를 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 30% 많게는 50%까지 올라간 부분을 때려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뭐 수요와 공급이다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득은 낮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때려잡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때려잡는 거죠. 일단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풀어준다고 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공급을 서울에서 늘려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준다면 아파트 가격이 잡힐 거라 했다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턱 맞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소득이 엄청 감소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을 돈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실업자가 되고 있고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덜컥 주저앉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2020년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라든지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없는 이 지점에서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세계의 경제가 어렵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때려잡는 게 맞은 거일 수도 있어요. 때려잡아야 됐다. 그 지점에선 때려잡아야 했다. 왜냐하면 서울의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비싼 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우리는 두 대통령 있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고민들 지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아니죠. 서로 우리가 이 두 분이 서로 집권 시기가 달랐다 하더라도 과연 이 두 분들이 그 시점에서 했던 정책들 또한 그 시간이 지나서 했던 그 정책들이 과연 달라질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 2020년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두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들의 고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두 대통령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과연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었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지도자였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